드디어 한국의 인도네시아를 향한 통쾌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의 무기 사업에서 오랫동안 각종 골치 아픈 사건을 만들었던 인도네시아를 한국이 완전히 손절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면서 인도네시아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KF-21의 최초 공개식, 그리고 보는 사람 모두를 감탄시켰던 KF-21의 최초 비행, 첫 국산 전투기인 KF-21의 등장에 수많은 해외의 군 관계자들이 KF-21과 한국의 행보에 주목을 했는데요. 예상 이상으로 우수하게 만들어진 KF-21은 KF-21을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의 여론마저 단숨에 뒤집어버리며 KF-21에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 정도로 성공적이었죠. 날렵한 디자인의 KF-21의 늠름한 자태는 전투기로서도 훌륭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유난히 오개티가 하나 존재했는데요. KF-21의 옆면에 새겨진 태극기의 옆에 그려져 있는 인도네시아 국기는 많은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었죠.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가했지만 정작 KF-21의 개발에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개발 분담금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며 오히려 KF-21의 개발에 걸림돌만 되는 방해물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KF-21의 비행이 성공하자 조종사와 기술진들을 파견하는 낯짝 두꺼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KF-21만이 아닙니다. 잠수함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서 한국의 뒤통수를 친 이력이 있는데요. 이런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참다 못한 한국이 드디어 철퇴를 빼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참교육하기 위해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번 시간엔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기 위해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제대로 참교육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한국형 최신형 전투기 KF-21의 개발 사업에 한국의 파트너 국가로 참가한 인도네시아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투기를 만든 노하우조차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사업의 공동 개발의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개발 비용을 같이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기술이 없으니 돈이라도 지불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인도네시아는 뻔뻔하게도 한국이 KF-21을 설계부터 비행까지 모두 다 완성할 때까지 분담금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KF-21이 성공적으로 비행을 하며 성공이 눈에 보이게 되자 그제서야 밥숟가락을 얻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이런 뻔뻔함은 KF-21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한국의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압박해 들어오는 중국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3척이나 되는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계약까지 했으면서도 무려 2년 이상이나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한국과 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일본과 접촉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도네시아가 일본에게 보인 태도였죠. 한국과 계약을 하면서 일본에게 잠수함이 꼭 필요하다면서 보내달라고 애원을 하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해온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대한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일본에게 잠수함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 같은 행동은 명백히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데요. KF-21에 대한 분담금과 함께 보여준 잠수함의 계약금 미납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대해 함유 수출 규제를 실시했는데 이는 물론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정작 한국의 파묘 공장을 건설해 달라면서 포스코를 중심으로 다양한 업체에 러브콜을 했던 것입니다.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은 현지의 파묘 공장을 만들어 가동시키는 등 인도네시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상황인데요. 갑자기 수출 규제에 들어가면서 현지 물량 역시 한국에는 수출이 안 되게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들과 함께 배터리 시장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니켈 광산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뜬금없이 중국에도 손을 벌리며 동시 계약을 진행하면서 뻔뻔하게 이중 계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중 계약과 잔머리를 쓰는 행동을 보이며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끌어가려고 했던 것인데요. 이번 잠수함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행태에 제대로 화가 난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꿰매 넘어가지 않고 그들에게 넘길 잠수함 물량을 다른 국가로 양도해버리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필리핀으로 그 잠수함 물량을 전부 넘겨버리게 된 것인데요. 이 소식에 인도네시아는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과거부터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쳐왔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한국에 대해 간을 보거나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뒤통수 치는 행동도 없었죠. 필리핀도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로 밀고 내려오는 중국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을 막아낼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를 상당히 사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위협과 IS를 추종하는 반군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필리핀군이 쓰고 있던 낡은 무기의 한계를 느낀 필리핀은 군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들여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비싼 전투기를 사는 것은 예산 낭비라던 두테르테 대통령의 불만도 있었지만 막상 실전에서 FA-50이 반란군과 테러리스트들에게 정밀 폭격을 하며 큰 활약을 펼치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태도를 바꿔 FA-50과 한국 무기들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들에 대해 대량 발주를 시작했는데요. 19년도에는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장갑차 8대를 발주하여 납품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필리핀은 대금을 바로 납부하는 등 금전거래에 관해서는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매우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돈거래를 확실히 하는 만큼 필리핀은 무기 구매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장갑차를 구매할 당시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로비까지 진행했지만 필리핀은 로비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로 자신들에게 쓸만한 무기를 선택했고 그것이 한국산 장갑차였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인도네시아와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으로부터 총 5,830억 원 규모의 초계함 2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국방부와 3,100톤급 초계함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했다고 밝히며 2016년도에 2,600톤급 초계함 2척에 대한 판매 성공 이후 필리핀의 신형 전투함들을 전부 한국이 계약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필리핀이 처음으로 운영하게 될 잠수함 부대도 한국산 잠수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이 SLBM 발사에 성공을 하기도 했고 이미 잠수함을 납품한 경험과 조선 기술 등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인도네시아가 발주한 잠수함 3척은 계약금도 내지 않고 있었기에 앞으로는 잠수함과 관련된 개발을 필리핀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철저하게 배제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한국과 진행하는 프로젝트임에도 이제 인도네시아는 철저하게 외면받게 된 것이죠. 이미 KF-21 분담금 관련 문제를 겪었던 한국이기에 인도네시아에게 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 인도네시아를 이제는 손절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필리핀은 FA-50에 큰 감명을 받았는지 KF-21의 개발 일정에 맞춰 자신들이 원하는 사양을 탑재하여 판매할 수 있냐며 KF-21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FA-50이 필리핀에서 국가적인 영웅으로 떠오르며 추가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에 향후 필리핀 공군의 강화를 위해 경전투기가 아닌 본격적인 전투기로 KF-21을 구매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이러한 모습은 인도네시아와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을 잡아놓은 물고기라 생각하며 KF-21에 대해 뒤통수를 쳤던 인도네시아는 필리핀이 계속해서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자 점점 인도네시아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더 이상 KF-21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필요 없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KF-21이 하늘을 날기까지 인도네시아가 도움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지금까지는 KF-21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인도네시아가 첫 구매 고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인도네시아의 횡포에 질질 끌려다녔지만 KF-21이 생각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받으며 더 이상 인도네시아는 없어도 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많지도 않은 분담금이라 개발에 큰 문제는 없으며 동남아에서는 필리핀이 유럽에서는 폴란드 등의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더 이상 인도네시아는 KF-21은 물론 한국과의 무기 사업에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더 이상 돈을 안 내는 인도네시아에게 원래 제공하기로 했던 KF-21의 시제기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제 인도네시아의 KF-21에 대한 숟가락 얹기는 없던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보인 행태가 까발려지고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인도네시아에는 무기를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앞으로는 전략을 바꾸어 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간만 보는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는 애초에 걸러버리고
필리핀과 같은 계약이 깔끔하고 모범적인 나라들을 중심으로 동남아 무기 수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